남편이 던진 재떨이가 제 어깨를 스쳤습니다. 쾅!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소리. 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졌어요.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남편의 고함 소리가 울렸습니다. 일어나려던 제 옆구리를 그의 발이 차버렸어요. 으흑. 숨이 막혔습니다. 옆구리에서 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미리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48살입니다. 결혼 20년 차. 남들이 보기엔 평범한 가정주부죠.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매일 밤 어떻게 사는지. 남편은 결혼 초부터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뺨을 때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죠. 컵이며 리모컨이며 재떨이며, 그리고 최근엔 발로 차기까지 했습니다. 이유는 언제나 똑같았어요. 밥이 짜다고, 집이 더럽다고, 말대꾸한다고. 저는 조용히 맞았습니다. 어차피 도망갈 곳도 없었고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연을 끊었으니까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저녁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며 남편이 상을 엎었어요. 제가 치우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내일은 다른 반찬을 하겠다고. 그 말이 그의 심기를 건드린 거였죠. 재떨이가 날아왔고 저는 피하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이 제 옆구리를 찼어요. 한 번, 두 번. 저는 바닥에서 몸을 웅크린 채 참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화풀이를 하고 나가버렸어요. 술 먹으러 간다고. 혼자 남은 저는 한참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옆구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숨을 쉴 때마다 뼈가 쑤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옆구리와 허벅지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어요. 손을 대자 너무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나? 하지만 두려웠어요.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남편한테 맞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창피했거든요.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어요. 결국 저는 동네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작은 병원이었어요.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았을 때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시냐고.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자신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이름이 호명되어 치료실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남자. 30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물리치료사라고 명찰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디가 불편하시냐고 편하게 말씀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옆구리라고 넘어져서 다쳤다고 말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누워달라고, 검사를 해봐야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가 커튼을 쳐주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옷을 조금 올려도 되겠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손이 제 옷자락을 천천히 올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멈췄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들킬 줄 알았거든요.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넘어져서 생긴 거냐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의 손가락이 제 옆구리의 멍을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어머니. 그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이거 넘어진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때린 자국이잖아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휴지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울어도 된다고. 저는 그의 앞에서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20년 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옆에 앉아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진정할 수 있었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분이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분노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어요. 일단 치료부터 하자고. 많이 아프실 거라고 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다행히 뼈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근육과 인대가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어요. 치료실로 돌아왔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당분간 매일 오셔야 한다고.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게 어떻겠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못한다고, 그냥 참고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어머니, 이건 참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엔 더 심하게 다칠 수 있어요. 제발, 도움을 받으세요. 저는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저는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그가 제 옆구리에 약을 발라주고 물리치료를 해주었어요. 그의 손길은 남편과 달랐습니다. 조심스럽고 따뜻했어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남자의 손길이 공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제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죽지 않고 있었다는 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는 게 저의 유일한 낙이 되었어요. 그곳에서만큼은 안전했으니까요. 그가 제 멍든 옆구리를 치료해주는 시간. 그것이 제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가 제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병원? 남편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너 요즘 매일 병원 간다며?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네, 치료받으러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비웃었어요. 치료? 내가 그렇게 세게 찼나? 일주일이 넘도록? 그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너 병원 핑계대고 어디 다니는 거 아니야? 남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남자 만나는 거지? 응.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말했어요. 정말 치료받으러 간다고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매일 오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리치료사? 남편이 코웃음을 쳤어요. 남자야, 여자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남자구나. 인연이 진짜. 그가 제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비명도 지를 수 없었습니다. 내일부터 병원 가지 마. 알았어?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고 의사 선생님이 계속 오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제 머리채를 더 세게 잡아당겼어요. 시끄러워. 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는 저를 밀쳐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다음 날, 저는 남편 몰래 병원에 갔습니다. 가지 말라고 했지만 가야 했어요. 그곳이 제게는 유일한 도피처였으니까요. 치료실에 들어갔을 때 그가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안색이 안 좋다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는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치료를 받는데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남편분이 또 뭐라고 하셨냐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제 옆구리의 멍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많이 나아졌다고. 이제 거의 다 나았다고. 하지만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치료를 마치고 옷을 내릴 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집에서 또 맞으시면 바로 연락해달라고. 자기 번호를 적은 쪽지를 건네주었어요. 저는 그 쪽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게. 어머니. 그가 낮게 불렀습니다. 이런 몸으로 어떻게 참으셨어요? 그의 손이 제 손을 가볍게 덮었어요. 저라면 절대 여자 몸에 손 안 댑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거라고, 사람이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갔다 왔어? 냉소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병원 말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가방을 낚아챘어요.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찾더니 확인했어요. 정말 병원에 갔다는 걸 확인하고서야 가방을 돌려줬습니다. 진짜 병원은 갔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그래도 조심해. 내가 언제든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라면 절대 여자 몸에 손 안 댑니다. 처음 깨달았어요. 남편의 손길은 공포였지만 그의 손길은 위로였다는 걸. 같은 남자인데, 같은 손길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며칠 후 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였어요. 그가 제 멍든 곳에 약을 바르며 말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나았다고. 다음 주면 치료가 끝날 거라고 했어요. 저는 슬펐습니다. 치료가 끝나면 더 이상 이곳에 올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가 제 표정을 읽었는지 물었어요. 왜 슬픈 표정이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치료가 끝나도 언제든 오시라고. 검진 차원에서라도 들르시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걱정돼서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에서 또 다치실까봐. 저는 그의 눈을 봤어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누군가 저를 걱정해준다는 게.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악몽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제 휴대폰을 또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거예요. 그가 준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가방 안쪽 주머니에 숨겨뒀었는데 남편이 그걸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남자 전화번호? 저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니라고, 그냥 병원 전화번호라고 말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이름도 안 적혀 있잖아. 이게 그 물리치료사 새끼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병원에 같이 가겠다고. 그 새끼 얼굴 한번 봐야겠다고.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안 돼요. 그가 그곳에 오면 큰일 나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결정한 듯 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같이 간다. 알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만 해도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턱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화가 나 있다는 증거였죠. 저는 두려웠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 팔을 꽉 잡았어요. 아팠지만 소리 낼 수 없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간호사들이 인사했어요. 남편은 갑자기 얼굴에 미소를 띄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 사람 남편인데요. 젠틀한 목소리였어요. 집사람이 여기서 치료 잘 받고 있다고 해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음료수 쿠폰을 꺼냈습니다. 커피 한 잔씩 하세요. 우리 집사람 잘 부탁합니다. 간호사들이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밖에서는 이렇게 친절한 사람인 척하는 남편. 아무도 몰라요. 집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그리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이 호명되었어요. 치료실로 들어갈 때 남편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가 그곳에 서 있었어요.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그. 하지만 남편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그가 정중하게 물었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네, 남편이라고.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악수를 청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부인분 많이 아프셨었는데 이제 거의 다 나으셨습니다. 남편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세게 잡았어요. 그의 얼굴이 살짝 굳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우리 집사람 잘 봐주셔서. 남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그가 커튼을 치려 하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자기도 보겠다고. 그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옷을 살짝 올리고 약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여느 때처럼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온몸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커튼을 확 젖혔어요. 어허. 남편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젊은 양반, 손이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의 손이 멈췄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치료에 필요한 부위입니다. 그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근육 손상 부위를 정확히 치료하려면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남편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 근데 말이야, 내가 보기엔 좀 이상한데? 저는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거든요. 그가 그걸 알아챘어요. 제 손을 살짝 잡아주며 괜찮다고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보호자분, 환자분이 겁먹어서 근육이 경직됩니다. 나가주시죠.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 지금 나보고 나가라고? 네. 치료에 방해가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남편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자기가 돈 내는데 왜 나가냐고 끝까지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제게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이 계셔도 괜찮으시냐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그가 제 표정을 읽었는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보호자분을 로비로 안내해달라고. 환자가 불편해한다고. 간호사가 남편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려달라고. 남편은 화가 난 얼굴로 일어났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참았습니다. 좋아요. 근데 말이죠. 남편이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무 친절하신 거 아니에요? 환자한테? 그가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제 일입니다. 일이라. 남편이 비웃으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숨을 내쉬었어요. 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면 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결혼 생활이 아니에요. 감옥이에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가 휴지로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도와주고 싶다고. 제발 경찰에 신고하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면 더 심하게 맞는다고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든 연락하라고. 위험하면 바로 전화하라고 했어요. 치료를 마치고 로비로 나갔을 때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보고 있었지만 제가 나오자 고개를 들었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새끼, 널 좋아하는 것 같던데?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야? 남편이 제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아팠어요. 대답 안 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 그냥 친절한 거라고. 친절? 남편이 비웃었어요. 남자가 여자한테 그렇게 친절할 리 없어. 다 꿍꿍이가 있는 거지. 그리고는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다음부터는 다른 병원 가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래 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남편이 다른 병원 가래요.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다고, 하지만 위험하면 꼭 연락하라고. 자기 번호는 절대 지우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편이 되어준 사람.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른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사실 치료는 거의 끝났고 멍도 많이 나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의 멍은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했어요. 아니, 더 심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했어요. 어디 가냐고, 누구 만나냐고, 몇 시에 돌아오냐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참다 못해 저는 마트에 간다는 핑계로 집을 나섰어요. 그냥 숨이라도 쉬고 싶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어디 있냐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다그쳤습니다. 저는 곧 간다고, 물건이 많아서 그렇다고 거짓말했어요.
서둘러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 골목에 거의 다 왔을 때 남편이 거기 서 있었어요. 제가 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디 갔다 와?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게 깔렸습니다. 마트요? 저는 장바구니를 들어 보였어요. 남편이 다가와 장바구니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머리채를 움켜쥐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영수증 시간 봤어? 20분 전에 계산했잖아. 그게 어디서 시간 보낸 거야? 누구 만났어? 남편이 제 머리채를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그 병원 새끼 만난 거지? 아니에요. 저는 소리쳤어요. 정말 아니에요. 그냥 공원에 잠깐 앉아 있었어요. 거짓말. 남편이 저를 골목 안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곳으로. 그리고 제 뺨을 때렸어요. 인연이 진짜. 또 한 번.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남편의 발이 제 옆구리를 찼어요. 누구 만났어? 말해. 저는 아니라고, 정말 아니라고 울며 애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익숙한 목소리. 남편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도 고개를 들었어요. 그였습니다. 운동복 차림으로 조깅하다가 이곳을 지나가던 당신 누군데?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가 빠르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가 저를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그를 밀쳤습니다. 손대. 이건 부부 문제야. 부부 문제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부부 문제로 보입니까? 이건 폭행이에요. 닥쳐. 내가 내 마누라 데려가는데 네가 왜 나서? 남편이 다시 제 팔을 잡으려 했어요. 그 순간 그가 남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꺾어버렸어요. 남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악력은 생각보다 강했어요. 도수치료사로 단련된 손이었으니까요. 손 놔. 손 놔. 남편이 소리쳤지만 그는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잡았어요. 당신 마누라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당신한테는 샌드백일지 몰라도 저한테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새끼가 지금. 남편이 주먹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그가 피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벽에 밀어붙였어요. 손대지 마십시오. 그의 눈빛이 무서울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나라고. 그가 남편을 놓았습니다. 남편이 비틀거리며 물러섰어요. 그리고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너 죽었어. 집에 가면. 집에 못 갑니다. 그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어머니는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가실 겁니다. 너 지금.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새끼들이 진짜.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내려 상황을 물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증언했습니다. 저 남자가 여자를 때렸다고. 골목에서 끌고 가서 폭행했다고. 남편이 변명했어요. 부부싸움이라고, 오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했어요. 부부싸움이 아니라 가정폭력이라고. 저 여자분은 한 달 전에도 남편한테 맞아서 병원에 왔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이 저를 쳐다봤어요.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사실입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당신이 지금. 경찰이 남편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동행을 요청했어요. 남편은 끌려가면서도 저를 노려봤습니다. 인연이 진짜. 죽여버린다. 경찰이 남편을 경찰차에 태웠어요. 다른 경찰관이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병원에 가겠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어요. 걱정으로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으실 겁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병원으로 가는 길. 저는 처음으로 느꼈어요. 자유라는 게 뭔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진찰을 받았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상해 진단서를 끊어주겠다고. 이혼 소송이나 고소할 때 필요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진찰을 마치고 나왔을 때 그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밤 어디서 주무실 거냐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제가 아는 쉼터가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곳이에요. 거기 계시면서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걸까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분은 구해드려야 한다고. 저는 그의 눈을 봤어요. 진심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어머니. 새로운 인생이요. 그날 밤 저는 쉼터에서 잠을 잤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곳, 폭력이 없는 곳,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경찰 조사, 고소장 접수, 이혼 소송 준비. 하나하나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옆에 있어줬어요. 매번 경찰서에 갈 때마다 함께 가주었습니다. 변호사 상담 받을 때도 동행해줬어요. 저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어요. 남편은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져 저에게 연락할 수도 가까이 올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혼 소송 판결일이 왔습니다. 법정에 섰을 때 남편이 저를 노려봤어요. 여전히 무섭긴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떨리지는 않았어요.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이혼 인용,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 절반. 저는 이겼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을 나설 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가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정말 자유예요.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법원 밖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어머니,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저녁 시간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축하 겸 해서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요. 그가 수줍게 웃었어요. 오늘만큼은 병원이 아닌 곳에서 만나고 싶어서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환자와 치료사가 아닌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옷장을 열었어요. 쉼터를 나와 작은 원룸을 얻었거든요. 거울을 봤습니다. 3개월 전과는 달라진 제 모습이 보였어요.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었어요. 화장도 가볍게 했습니다. 20년 만에 데이트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약속 장소는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일어나며 미소 지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세요.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가 메뉴판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오늘은 마음껏 드시라고. 저는 메뉴를 보다가 눈물이 났어요. 왜 우세요? 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행복해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두렵지 않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평생 이렇게 사시면 돼요. 식사를 마치고 함께 걸었어요. 강변 산책로였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했어요. 어머니, 그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어요.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병원에서 봤을 때부터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리고 아름다웠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멍든 몸으로 오시면서도 미안해하시고 괜찮다고 웃으시던 모습. 그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갔어요. 이분을 지켜드리고 싶다고. 저는 나이도 많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2살이나 어리잖아요. 저 같은 여자.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그가 제 말을 잘랐어요. 저한테는 어머니가, 아니, 이제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게요. 그가 진지하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은 씨. 저한테는 지은 씨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혼 끝나길 기다렸어요. 자유로워지실 때까지. 그가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이제 아픈 곳 치료는 끝났으니까. 그가 살짝 웃었습니다. 연애 치료 시작하시죠. 저는 웃음이 났어요. 눈물 섞인 웃음. 저 같은 여자 받아주시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가 저를 꽉 안았어요. 제가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늘 맞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는 매일 연락했습니다. 잘 주무셨냐고, 식사는 하셨냐고. 주말엔 함께 데이트를 했어요. 영화도 보고 공원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나이 차이가 나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젠 괜찮았어요. 그가 제 손을 꽉 잡아줬으니까요. 어느 날 그가 물었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드려도 되겠냐고.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어요. 아직 빠른 거 아닌가요? 하나도 안 빨라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 진심이거든요. 지은 씨랑 평생 살고 싶어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평생. 그 단어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그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걱정했지만 다행히 좋은 분들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많이 좋아한다고. 그동안 고생 많았을 거라고. 이제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이 있었지만 뭔가 하고 싶었습니다. 제 힘으로 살아가고 싶었어요. 그는 여전히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퇴근 후면 제 카페로 와서 커피를 마셨어요. 그리고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서 저녁을 먹다가 그가 말했어요. 지은 씨. 네.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제 손에서 포크가 떨어졌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어요. 완벽한 프로포즈는 아니지만 그가 수줍게 웃었어요.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평생 지은 씨 곁에 있고 싶어요.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네. 그가 일어나 저를 안았어요.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저만큼이나 떨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을 봤어요. 48배 나이에 다시 입어보는 드레스. 주름도 있고 살도 처졌지만 제 눈빛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어요. 턱시도를 입은 저를 보자 입이 벌어졌습니다. 와, 천사 같아요. 저는 웃으며 그에게 다가갔어요. 과찬이에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 구원자예요. 지은 씨는. 제가 구원자라뇨? 구원받은 건 절 텐데.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지은 씨를 만나서 저도 변했어요. 그가 제 손에 입을 맞췄어요.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누군가를 지킨다는 게 뭔지도요. 저는 그를 꽉 안았습니다. 결혼식장으로 걸어 들어갈 때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제 모습. 지옥 같던 집을 나온 지 1년. 저는 비로소 숨을 쉽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어린 연인과 함께. 더 이상 맞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저는 자유예요. 그리고 사랑받고 있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한가요? 사랑 앞에선 모든 게 무의미합니다. 저는 오늘 다시 태어났어요. 48, 새로운 시작. 그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봄이 지금 시작됩니다.